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조인성, 정우성, 배성우, 류준열 그리고 한재림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조인성 씨가 성큼성큼 빨리 만나고 싶었던 걸까요? 굉장히 빠르게 무대 위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정우성 씨가 무대 위로 오르고 계시고요. 조인성 씨가 또 박수를 그리고 배성우 씨, 류준열 씨, 그리고 한재림 감독님이 무대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훈훈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진짜 제가 살다 보니까 이런 조합을 만나네요. 지금 물 마실 때가 아니에요. 인사해야 됩니다. 조인성 씨, 정말 오늘 많은 기자분들께서 와주셨는데 본인의 캐릭터 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더킹에서 박태수 역할을 맡은 조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킹에서 한강식 역을 맡은 정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배성우 씨. 네, 안녕하세요. 더킹에서 양동철 역할 맡은 배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더킹에서 최두일 역할을 맡은 류준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킹을 연출한 한재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와, 저는 진짜 이렇게 인사만 했잖아요. 어떤 역할을 맡은 누굽니다라는 이야기만 했을 뿐인데도 기대치가 이렇게 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전에 오늘 최초로 공개한 메인 예고편 보셨는데 조인성 씨 어떠세요? 메인 예고편 보시니까. 좋은데요? 네. 뭐 열심히 찍은 게 참 재미나게 나왔다. 뭐 이렇게 봐지는 것 같고요. 뭐 어떻게 보여질지 저도 참 궁금하고 기대가 되고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1차 예고편이 공개가 되고 나서 메인 예고편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확실히 메인 예고편을 보고 나니까 더욱더 강렬하고 그리고 통쾌한 카타르시스가 느껴졌습니다. 정우성 씨, 마지막에 더킹이 딱 타이틀이 박히고 그 뒤에 춤 장면이 있거든요. 클론의 음악이 흐르면서 네, 너무 지금 기대치가 올라가 있는데 언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 춤 완성본. 완성본이요. 예. 이 영화가 이제 극장에서 개봉하면 여러분들이 스크린을 통해서 마음껏 즐기실 수 있으리라고 그리고 믿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은 이제 언론 시사회 때 볼 수 있는 거군요. 아, 그럼요. 네. 춤을 얼마나 연습하신 겁니까? 춤이요? 예. 그러게요. 제가 살면서 춤 연습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영화를 하다 보니까 참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춤 연습 한 달 했는데 한 달 뭐 매일 한 게 아니라 한 달 기간 동안 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해가지고 한 6번 정도 한 것 같아요. 6번 그 한 달여간의 연습을 한 그 춤 완성본 저희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감독님,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그리고 완성하셨을 때 이 더킹이 어떠한 배우들이 이렇게 함께 연기를 해서 어떻게 완성이 되겠다라고 이제 그림을 그리셨을 텐데 이런 조합 예상하셨나요? 그러니까 예상을 하지를 않고 이제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감독들은 그쵸. 시나리오를 쓰고 이 영화를 이런 배우가 했으면 하는 이제 바람. 기대를 갖고 예. 이제 영화를 시작을 하는데 일단은 태수 여기에는 조인성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네. 좀 잘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줬을 때 할까 이렇게 되게 좀 떨렸었는데 인성 씨가 재밌게 봐줘서 첫 번째 원하던 배우였는데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뭐 한강식도 우성 선배님이 그 아수라랑 아마 그 중간에 시기가 있어서 선배님하고 되게 하고 싶었는데 못할 뻔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촬영이 좀 뒤로 밀리면서 아주 다행스럽게 또 선배님하고 하게 됐고
뭐 성우 형하고는 저 성우 선배님하고는 예. 그 원래 쓰기 전에 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성우 형의 성격이나 어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 있고요. 그럼 유일하게 두고 쓰신 분이네요. 두고 썼다기보다는 약간 녹아 있는. 녹아 있다. 네, 그리고 우리 두일로 나온 준현 씨는 사실 끝까지 제가 누구와 이 두일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너무 문득 그 응답하라 그거를 보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제 같이 하게 된 이런 경위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감독님 말씀을 듣고 보니 희망하고 기대하던 배우들이 다 네, 저는 함께하게 된 이번에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듣고 보니 배성우 씨 연기가 왜 좋은지 알았네요. 본인의 모습이 어쩐지 묻어 있어서 약간 흐름이 저쪽으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내심했었는데 역시나 그런 관계였군요. 정말 많은 변신을 했거든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모든 것이 연기였고, 네. 예, 제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찾아보기 수가 없다. 힘든데 저 얼굴도 제가 처음 보는 얼굴이거든요. 얼마나 녹아들었으면 그걸 찾아볼 수가 없겠어요. 자체였어요, 그냥. 자, 지금 입장 차가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예. 어쩐지 굉장히 자연스러웠다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배성우 씨 본인은 아니다, 100% 연기였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저희가 영화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 보겠고요, 진위를. 지금 유준열 씨가 어떻게 보면 사실 그동안 또래들이랑 많이 하시다가 네, 정말 대선배들과 네, 네, 네. 어깨를 나란히 지금 하게 됐는데 준열 씨께 그럼 여쭐게요. 캐스팅이 딱 됐을 때 이 배우분들과 함께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나요? 뭐 그 작품을 하기까지 고민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한재림 감독님에 대한 믿음과 그다음에 그간 봐왔던 작품들이 제가 워낙 좋아하는 작품들이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제가 뭐 말씀드리기만 해도 좀 되게 떨리는 그런 선배님들과 한다는 얘기에 뭐 주저없이 꼭 좀 할 수 있게끔 기도했죠. 지금 원래 굉장히 말을 잘하고 류준열 씨가 네네네. 긴장을 잘 안 하는 성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좀 많이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선배님들이 워낙 편하게 해주시는데 저 나름대로 이런 자리가 좀 어색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처음은 아니지만 굉장히 처음 같은. 그럼 밑으로 자막이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불편했다라는 거죠, 지금. 저 오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많이 편하게 예. 온도차가 조금 있네요. 네. 아, 미안하다. 오늘 기분 탓이겠죠. 예. 자, 그러면 지금 뭐 사실 저는 대기실에서도 함께 있다 왔는데 정말 편하고 그리고 와 진짜 형제 같다라는 느낌을 이미 받고 왔거든요. 이분들 어떻게 더킹을 완성하게 됐는지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본 적 없던 배우 조합 영화 제작 단계부터 이미 화제를 모았었죠. 초대형 프로젝트 더킹 또 이 메시지는 워낙 굵직하면서도 즐겁게 볼 수 있게 만드는 그 장인이 또 한재림 감독님이 아닌가라는 감독님의 특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화를 위해서 말씀하세요.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으시죠? 영화를 위해서 완성된 이 공간만 280곳입니다, 여러분. 280곳. 그리고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완벽하게 담아낸 더킹. 감독님, 이 감독님뿐만 아니라 이제 그 대한민국을 또 대표하는 내노라 하는 제작진의 합류가 더킹을 함께 만드셨는데 영상에서 짧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더킹을 연출하게 된 이유 그리고 왜 제목이 더킹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한국 그 사회의 어떤 부조리함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제 우리나라의 사실 전통적인 어떤 풍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뭐 과거로 치면은 마당놀이 같은 게 있었고 네. 사실 마당놀이는 되게 흥겹게 권력을 비판하고 관객들이 박수치고 춤추고 놀면서 결국 그 안에 해악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회 부조리를 어둡고 뭔가 이렇게 막 보기 고통스럽게 만들지 말고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놀아보는 영화 그런 영화를 만들고 나면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어떤 더 큰
이 사회의 부조리함이 더욱 더 느껴지고 또 한 번쯤 반성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영화를 이제 만들게 됐고요. 더킹이라는 제목은 아마 영화를 보시면 답을 찾으실 수는 있을 거예요. 과연 우리의 지금 대한민국의 진짜 왕은 누구이고 더킹이란 뭘 말을 하는지는 영화 안에 사실 답을 주긴 하는데 지금의 관객들 분들이 영화를 보지 않고 느껴지는 더킹의 의미는 네. 정말 어떤 권력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권력을 누리는 그 사람들을 상징한 걸 수도 있고 박태수가 하고 싶은 목적일 수도 있는 이런 어떤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영화를 보게 되면 관객 스스로가 이제 느낄 수 있는 네네네. 그 더킹의 의미. 그렇죠? 네네네. 예. 웃으면서 느낄 수 있고 웃으면서 반성할 수 있게 되는 영화 더킹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기에 계시는 배우 네 분 모두 한자린 감독님과는 처음 작업을 하신 건데,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인터뷰에서 보니까 다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함께 작업을 하셨는데 조인성 씨. 네, 좋았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중요합니다. 예. 예, 굉장히 많이 나왔기도 했고 회차가 워낙 영화 전체 한 90% 정도 나와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감독과 배우의 사이가 아니라 그냥 동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예.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감독님에 대해서 감독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었던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동안은 그냥 내가 이해가 돼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감독님을 보면서 내가 이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부터의 어떤 시작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독님의 어떤 쓸쓸함 그리고 또 많이 외로웠겠다 작품을 책임지면서 현장의 수장으로서 그런 어떤 동료의 어떤 마음으로 봐지더라고요. 훨씬 영화- 좋았습니다. 저 영화 한 편을 함께 하면서 그 캐릭터 박태수 외에도 이 영화 현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감독이라는 그 직업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말씀이신데 정우성 씨는 어떠셨나요? 그 생각보다 이렇게 그 시나리오 안에서의 표현은 굉장히 풍부하고 다양한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그 표현이 조심스럽고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저 본인이 이제 설계한 이 세계관 안에서의 그런 표현의 방대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좀 그 개인적인 어떤 표현을 굉장히 아끼는구나 그런 것들을 봤고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그 완벽주의자 이제 절대적 완벽은 없지만 그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리고 표현하고자 하는 그것을 배우와 캐릭터와 그리고 영상 안에서 그것을 관객들에게 좀 더 완벽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감독이더라고요. 와.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절제와 완벽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현장이었네요. 네네. 네, 감독님. 네네. 그렇게 완벽함을 영화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스태프들한테 요구했던 것들도 분명했을 것 같아요. 이번 더킹을 위해서 분명하게 요구했던 게 뭘까요? 가장 표현하고 싶었던. 굉장히 긴 시간을 또 표현하잖아요, 영화에서. 예. 어쨌든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80년대부터 2000년대 근래까지 다루는 영화인데 어떤 이거를 관통하는 하나의 어떤 통일성이 뭘까 배우들이나 연기나 어떤 우리가 미술이나 촬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 고민을 같이 나눴죠. 네네. 고민을 함께 나눴다. 배성우 씨, 지금 아까 이제 새롭게 제작된 장소가 280여 곳이라고 이제 네.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이제 예고편에서 볼 수 있듯이 전략 3부의 비밀 자료실이라든지 아니면 펜트하우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새롭게 제작이 된 공간인데 딱 연기를 하기 위해서 세트장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떠셨어요? 그냥 배우로서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 진짜 세트장을 구경 간 느낌이 들 정도로 사실은 정확하게 그 시기에 그 장소가 그랬을 것이다라는 고증보다는 약간은 판타지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상으로 아 저렇게 고급스럽고 뭔가 그런 곳은 약간 이럴 거야라는 상상이 약간 더 가미돼 있는 느낌이었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굉장히 설득력 있기도 하고 해서 그 세트장이 워낙 또 넓었거든요. 그래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인증샷도 찍고. 네, 사실은 촬영할 때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는 장면들이잖아요. 그 구석구석들은. 근데 그쵸. 워낙 디테일들이 좋으니까 와 이렇게도 해놨구나. 그래서 저희 배우들이 굉장히 그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몸을 거기다가 맡기고 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신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저 지금 마치 이제 배우들이 그 장소로 구경 간 것 같은 느낌이라는데 준열 씨 네. 펜트하우스에 딱 들어서서 연기를 펼쳤을 텐데 네네. 뭐 거기서 이제 기억나는 일이라든지 에피소드 있으면 하나 얘기해 주세요. 많이 아팠어요 준열이가. 아 진짜요? 네, 장염이 걸려가지고 그치? 아 그때. 맞아요, 그때가- 맞아요. 맞아. 아 맞아요. 네, 그때 진짜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뭐 근데 워낙 촬영 현장이 너무 편안하고 순조롭게 잘 흘러가가지고 되게 부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그 펜트하우스 장면은 사실은 이렇게 쉽게 가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선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구경도 하고 막 그랬는데 기억에 나는 것 중에 그 소품들이나 어떤 그런 의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고가여가지고 좀 조심을 좀 당부받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반납해야 되는 소품들이었나요? 아무래도 뭐 제가 가져가진 않으니까요. 예, 예. 네, 반납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현실과 좀 맞닿아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았나. 네. 거기서 성우 형이 굉장히 많이 잤는데 그렇죠? 아 그 굉장히 좋은 소파들이 있었는데 항상 그 앉지 마시오. 거기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써져 근데 있군요. 아 맞아요. 너무 앉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안고 나서 붙였더라고요 자기 몸에. 앉지 말라고 하니까 눕더라고요. 그 앉는 건 아니네요. 앉았던 네, 건 아니네요. 비스듬히 원칙은 누워서 정확히 지키셨어요. 약간 숙면을 취했어요. 자 앉지 마세요에 누웠던 거기 뭐 어긴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법칙을 자기 편의대로 그냥 해석해서 집행하는 그런 검사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잘 해내셨어요. 싱크로율을 예,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감독님께서 또 알고 계셨는지 어떻게 딱 그렇게 녹여서 이 기회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엔 100% 연기였다. 아 그럼요. 네, 좋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내노라 하는 제작진이 만들어낸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진짜 장소들도 굉장히 궁금한데 사실 지금 영화 팬들은 더 궁금해하는 것이 이 네 분의 연기 대결입니다. 자, 저희 이제 본격적인 킹 토크가 준비되어 있는데 킹 토크 전에 우리 그 한재림 감독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배우분들의 연기를 실제로 이제 메가폰을 잡으면서 보셨잖아요. 어떠셨나요? 첫 연기를 딱 보셨을 때. 사실 그 전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첫 연기라기보다는 만나서 처음 만나가지고 예를 들면 인성 씨 같은 경우는 그냥 소주집에서 둘이 만났는데 처음 만나 보니까 태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나는 인성 씨에 대한 선입견이 약간 여성스럽고 섬세한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굉장히 상남자죠. 상남자고 여성스럽다뇨. 터프하고 얼굴이 선이 곱긴 해요. 되게 태수인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두 번째 세 번째 만나도 약간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아서 점점 현장 가니까 그냥 그게 그냥 태수인 거예요. 태수였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즐거웠고 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서로 이러면서 되게 재미있는 합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생각보다라는 생각보다요? 조인성 그러니까 씨. 어떻게 생각했던 거예요? 나를 조인성 씨. 굉장히 8년 만이에요. 8년 만.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니까 남자다기도 하고 또 되게 또 멜로나 이쪽에 되게 또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영화에 아중 씨도 나오는데 네. 이제 그런 쪽으로는 또 굉장히 또 섬세하게 멜로의 어떤 다 되죠. 또 연기도 또 되고
확 보여주고 그래서 되게 유연한 배우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멜로는 또 초반에 저랑 했었는데 예, 그렇죠. 연습을 아유, 제가 지금 이렇게 트레이닝을 있는 게 조금 시켰다. 어색할 정도로 예, 지금 제가 트레이닝을 했다 해도 많이 배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면 돼. 예. 예.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독님 계속 말씀하시죠. 네네. 어쨌든 뭐 그렇게 장르 우리 영화가 되게 장르가 많아요. 그러니까 액션도 있었다가 또 뭐 멜로도 있었다가 또 뭐 연설도 해야 되고 네. 이런 장르를 굉장히 유연하고 정말 어떤 상황에 빨리빨리 변하면서 되게 좋은 연기를 보여줘서 주인공으로서 너무 만족스러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선배님 우성 선배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감독들이나 우리 사실 남자들이 어떤 워너비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리고 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봐왔던 영웅이죠 히어로 같은 느낌. 뭐 근데 이런 어떤 영화에서 그런 권력자의 상징을 선배님께서 정말 무게감 있게 표현을 정말 잘해주셨고 네. 또 한 풍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또 비틀어진 모습들 또한 되게 재밌게 선배님이 아마 영화에서 잘 못 봤던 모습까지 이번에 좀 보여주셔가지고 아마 좀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너무 새로운 연기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성우 형은 그대로다 이제 뭐 그냥 녹아있다. 삶이 그냥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녹아서 없어질까봐 걱정돼요. 준열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순발력이나 좋죠. 어떤- 네, 뛰어나죠. 굉장히 예. 뛰어나고 그리고 그 조폭 역할 건달 역할인데 또 굉장히 섬세한 면까지 또 표현을 해줘서 감독으로서 되게 여성 여심이나 이런 것들 또한 그리고 터프함이나 이런 걸 다 보여준 이번에 연기로서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나이대에 비해서 또 굉장히 섬세한 연기를 네네네, 펼쳐 되게 보이죠. 섬세해요. 예. 네네네. 아 감독님께서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연기 극찬을 해주셨는데 저희 그래서 더욱더 영화가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더킹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는 저희가 킹 토크를 준비했는데요. 이곳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스틸과 함께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주시죠. 연기 킹과 함께 조인성 씨의 사진, 스틸 사진이 3장이 나왔습니다. 잘못 나왔어요. 인성 씨, 이게 참 겸손한 분인데 8년 만에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관객들을 만납니다. 사실 본인도 오래 기다렸을 거고 그리고 영화 팬들도 오랫동안 기다렸었는데 이번에 특히 더킹은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그 중심에 서 있는 박태수 역할이거든요. 본인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고 준비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선택했던 건 아니었는데 네. 이게 제대하고 나서 뭐 영화냐 드라마냐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좋은 작품이면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 속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연달아 드라마를 하게 됐고 또 그러면서 뭐 더킹이라는 시나리오가 들어와서 아 재밌다 이번엔 영화를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선택했던 게 아니라 너무나 객관적으로도 참 좋은 작품이다. 하고 싶다. 예, 그런 마음에서 이 작품을 했던 게 이렇게 늦게 영화로는 늦게 인사를 드리는 꼴이 됐어요. 근데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선택하거나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글쎄요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 뵙는 거니까 또 거기에 걸맞게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어떤 어떤 목마름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작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동안 영화에서 계속해서 이제 선굵은 연기를 보여주셨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재밌었어요. 이렇게 시대별로 또 시대를 관통하면서 오는 이 캐릭터다 보니까 저도 81년생이니까 올림픽 때부터의 어떤 정확한 기억들
그리고 저도 저 나름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는 어떤 기분 이런 것들이 들어서 되게 공감할 수가 있었었고 더 쉽게 그러면서 태수라는 인물을 좀 더 자연스럽게 소화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박태수로 분한 우리 조인성 씨 연기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키워드와 스틸 주시죠. 두 장의 사진으로 이미 키워드가 적혀 있지 않더라도 키워드가 느껴지는 카리스마 킹 정우성 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또 카리스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정우성 씨 이번에 시나리오를 딱 읽고 한강식이라는 인물을 만났을 때 첫 느낌이 어땠나요?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네. 어떤 이 한강식을 네네네. 무너뜨리고 우습고 그 아주 하찮게 보이고 싶게 만들고 싶었어요. 마지막에는 제 영화에 뭐 내러티브상 처음 이제 뭐 등장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권력 안에 있는 그리고 법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으로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무게가 있게 등장을 하는데 그 뒤에 숨어서 하는 그 비도덕적 그 비정상적인 행위들을 움직이는 이 사람이 아주 처절하게 이렇게 좀 무너지는 그런 아주 우스운 사람으로 좀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뭐 캐릭터로서 배우가 내가 맡은 캐릭터 한강식이니까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못했던 것 같아요. 할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는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인성이가 캐스팅되어 있는 게 저에게는 가장 또 부수적인 요건에서는 가장 좋은 이유였어요. 왜냐하면 인성이는 이미 인성이가 데뷔할 때부터 제가 인성이 모습을 봐왔고 그쵸.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저는 또 스타였고 그래서 거리감이 본의 아니게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좀 더 가깝게 지내지 못한 후배였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동시대를 같이 살면서 이런 시나리오가 왔을 때 같이 작업을 하지만 또 언제 이 친구랑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올까라는 생각 때문에 또 그 이유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던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인성 씨도 어떻게 보면 이제 조인성 씨의 워너비였고 네. 정우성 씨가 네. 예.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아스팔트의 사나이를 보면서 이제 배우의 꿈을 꾸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뭐 지금도 그 전에도 앞으로도 계속 워너비 같은 워너비로 남아 있는 이제 선배님이신데 또 우성이 형이 연출했던 또 작품에 제가 배우로 신인 때 맞아요. 하기도 했었어요. 저한테는 너무나 어렵고 너무 먼 그런 선배님이셨는데 이번 작품을 통해서 저는 반대로 우성이 형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촬영을 하면 할수록 많이 우성이 형이 챙겨주고 좋아해 주시는구나. 이제서야 우성이 형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는구나.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라도 만나게 돼서 마음 나누고 저도 많이 기댈 수 있고 또 모르면 물어볼 수 있는 선배가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브로맨스가 케미가 느껴지는 현장입니다. 아까 정우성 씨가 이번 역할이 비도덕적, 비윤리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댓글에는 온통 검사 역할로 조인성, 정우성이 나온다. 비현실적이다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 그래서 배성우 씨가 아주 녹아서 왔죠. 제가 현실의 중심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죠. 꼭 필요한 인물입니다. 예. 자, 그러면 배성우 씨 한번 가볼까요? 다음 키워드 주시죠. 위트킹입니다. 위트킹. 근데 지금 저기 배성우 씨도 그렇고 조인성 씨도 그렇고 약간 얼굴에 핏기가 있는데요. 저 어떤 상황입니까, 배성우 씨? 폭력적인 상황이죠. 예. 예, 그 상황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야만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예, 폭력은 뭐 일상 다반사가 된 누구한테 거죠. 맞은 겁니까? 사실 우리를 때릴 수 있는 어디- 사람이 뭐 이분밖에 더 있겠어요. 더 있겠어요?
자, 지금 똘똘 뭉쳤어요. 예, 정우성 씨 웃고 계시고요. 지금 저렇게 피치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이 떠나지 않는 현장. 배성우 씨가 계셨기 때문에 항상 위트 넘치는 현장이었던 것 같은데 배성우 씨는 이번 촬영 어떠셨어요? 굉장히 즐겁게 찍었어요. 사실 제가 영화 촬영해 본 것 중에 가장 많은 회차를 나갔거든요. 영화 자체도 가장 회차가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또 그래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다들 좀 인간적으로도 많이 친해지고 그리고 서로 좀 연기할 때도 조금 더 편하게 서로에게 이렇게 기댈 수 있는 느낌이 좀 있어서 사실 연기라는 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지. 그렇죠. 예. 저런 폭력적인 행동은 아니잖아요. 연기라는 게. 그래서 아주 마음 놓고 서로 이렇게 받아주고 넘겨주면 또 거기서 잘 받아줘서 넘겨주고 이런 느낌들을 그야말로 화학 반응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케미스트리가 그렇죠. 예. 영어로 하면 케미스트리. 네. 정우성 선배님이 이제 배성우 선배님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신 뭐라고 정의해 멘트가 주셨나요? 있어요. 예. 아주 주옥 같은 멘트죠. 네. 저분은 신 스틸러가 아니다. 저분은 신이다. 존재만으로 하나의 신을 만들어낸다라는 네. 거죠. 예, 신 스틸러보다 더 위에 신이다. 얘기 쭉 죄송합니다. 들어보니까요, 이 비선 실세네요.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게 네. 영화상에서 네, 영화상에서. 영화상의 실세였다라는 현장에서 말씀. 모든 예. 걸 다 이미 알고 있었고 모든 상황을 알고 다 장악하고 있었고 계셨어요. 장악했던 실세는 배성우다. 네. 그러나 저의 본 모습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그 100% 말씀을 꼭, 연기였다라는 네, 얘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류준열 씨 볼까요? 분위기 킹입니다. 특히 저 중앙에 있는 사진을 좀 봐주십시오. 응답하라 1988의 정환이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정말 제대로 변신을 꾀하셨는데 남자의 향기가 물씬 나는 캐릭터. 우리 그 준열 씨 네. 이번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주세요. 글쎄요, 그 두일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은 그 건달, 뭐 조폭, 흔히 얘기하는 이런 표현들의 인물인데요. 사실은 좀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분들은 사실은 그 검사님들이시고 저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자리에 있는 인물인데 어떨 때는 제가 더 검사 같은 모습들이 보여질 때가 있고 오히려 이분들이 더 조폭 건달 같은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대비되는 모습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데서 오는 그 캐릭터가 주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캐릭터를 또 보는 재미가 더킹의 재미 요소 같은데요. 네네.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재림 감독님의 질문이 남은 것 같은데요. 주시죠. 재림킹입니다. 네. 아유, 사진이 또 나와도 예, 재림킹 한재림 감독님이 드디어 또 재림을 하셨는데 사실 감독님 그 1차 예고편 메인 예고편 전에 그 1차 예고편이 뜬 후에 가장 이슈가 된 부분이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 또 스틸에 나오는 저 부분이 아닐까. 또 마침 우리 그 감독님의 영화사 이름이 우주필름입니다. 감독님? 네네. 네네.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건지 좀 얘기를. 제가 그거 질문하고 싶었어요. 왜 우주 필름인지. 아, 그 필름 이름은 오래전에 지으신 거잖아요. 네네네. 예. 어떤 그 삶이라는 게 이렇게 많은 우연과 그쵸. 이렇게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운이? 일들이 계속 예. 벌어지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일도 일어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도 일어나고 우리 대사인데요. 영화 속 대사에도 있죠. 네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뭐 그것도 굿이든 뭐 어떤 시국과 닮아 있는 것을 일부러 의도했다기보다는 정말로 뭐 취재 과정에서 많은 권력자들이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아 이렇구나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만든 시나리오에. 거예요. 네네. 우주 필름은
이제 SF 영화를 만들고 싶은 제 꿈이 녹아 있는 네, 그런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이 그 예고편이 공개되고 밑에 가장 많은 댓글이 큰 기운 얻어간다는 댓글이 가장 많았거든요. 정말로 불행한 일이죠, 사실. 이런 웃자고 한 거에 상황이 이게 상황이 예. 시국과 맞아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자체가. 너무 비극이고 불운한 일이죠. 네. 사실 시나리오 이제 처음 읽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 집단의 하나인 조직을 약간 좀 풍자하고 해학적으로 비트는 그런 시나리오에서 굉장히 용기 있는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국이 이제 이렇게 돼서 뭐 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촬영을 다 끝내놓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굉장히 우연한 어떤 그런 일들이 상황들이, 상황들이 현실과 맞닿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혹시 시나리오 쓰실 때 신내렸어요? 그랬어요. 제가 농담삼아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시나리오는 이미 뭐 작년에 다 받으신 거니까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게 친구들이 예고편을 보고 추가로 찍은 장면이냐고.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추가로 찍은 장면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104회 촬영을 해서 네. 추가로 한 회차도 촬영을 한 적은 없고요. 그냥 이것도 7월인가 저희가 찍어둔 거라. 네. 보시면은 푸르른 그 울창한 숲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추가 지금 찍으면 저 이제 나무가. 초록기가 안 나오죠. 저게요. 7월에 따뜻한 맞아요. 날에 네. 의상은 또 겨울이에요. 겨울 의상이. 설정이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의상은 겨울 의상을 입고 그냥 그 푸르름을 무시하면서 촬영했던 거예요. 그 장면. 이때 찍을 때 저희 배우들이랑 저랑 앉아서 그 얘기했던 거 생각나요. 어떤 얘기 하셨어요? 촬영 언제 끝나지? 이러면서 우리 끝나면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뭐 먹으러 가지? 그랬던. 맞아요. 자, 지금 저 장면의 그 상황을 또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셨는데요.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자리를 옮겨서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킹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벌써 들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스포츠경제의 양지원인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우성 씨랑 조인성 씨 두 배우분들한테 질문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비주얼로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잘생긴 배우 두 분이 촬영하시면서 조금 이제 질투를 느끼는 순간이나 긴장하는 순간은 없었는지 궁금하고 또 스태프들의 사랑을 가장 독차지한 배우는 누구인지 꼽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스태프들의 사랑을 가장 독차지한 분이 누군지 한번 지목을 해보겠습니다. 누굴까요? 하나, 둘, 셋. 배성우 씨. 이상한 건 저한테 다 넘기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왜 이상한 아니, 겁니까? 사실이잖아요. 너무 좋아했어요, 성우 형을. 저희 어떤 영화의 꽃이었죠. 영화의 꽃이었다라고 이제 배성우 씨가 지목이 됐고요. 예. 자, 그러면 그 전의 질문을 좀 대답해 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외모로서 이제 팽팽한 긴장감을 주는 두 분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혹시 약간 그런 긴장감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지. 그 외모와 연기, 네. 기타 등등 제가 우성이 형과 비교하려고 마음 먹는 건 스스로 괴로워지겠다라는 뜻과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나이와 경험은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배웠으면 배웠죠. 괜히 저는 제가 괴로워하는 짓은 하지 않고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괴롭지 않았다. 네. 정우성 씨는 어떤가요? 조인성 씨 생각은 이런데. 네.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 예상 못 하셨죠? 네. 예.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배우가 외모로 인정받고 그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화 배우로서의 즐거움이긴 한데 그렇죠. 현장에서는 캐릭터로 대하고 온전히 캐릭터로 인성이에게 다가가기를 희망을 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저도 인성이를 캐릭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인성이의 외모나 나의 외모나 현장에서 뭐 카메라에 누가 더 멋지게 나올까 이런 고민은 단 한 번도 한 적도 없고요.
인성이가 오히려 인성이와 현장에서 이렇게 호흡을 할 때 인성이가 멋진 조인성이 됐구나라고 느끼는 그 순간들이 저는 더 즐거웠고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내가 지금 약간이라도 더 이렇게 현장에서 힘이 있을 때 인성이와 어떤 이런 동료로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훈훈할 수 있을까요, 정말. 자, 이 네 분이야말로 영화계 더 킹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기 왼쪽, 오른쪽에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플러그드 바바 김상현 기자입니다. 네. 저 조인성 씨랑 정우성 씨께 공통된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번에 최근에 그 정치 권력을 다룬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했고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도 맞물렸는데 연기하시면서 이런 점들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혹시 어떤 점을 고민하면서 연기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정우성 씨께는 아수라에 이어서 이제 더킹도 개봉 앞두고 있는데 한강식 캐릭터를 통해서 관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이 있다면 어떤 점일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조인성 씨. 네, 전혀 뭐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었었고요. 사실 영화라는 어떤 쾌감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리고 또 영화적으로 표현해서 조금 더 어떤 제시를 할 수 있는 어떤 매체이기도 하고요. 그쵸. 그런 면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큰 부담감이나 그런 게 없었고 또 저희가 촬영할 당시에는 물론 이 정도의 어떤 시국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하지 못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당황스러운 것들이 있고 사실 저희가 비꼬려고 그러니까 약간 비틀어서 찍었던 이런 장면들이 현실과 너무 막 맞아떨어져서 당황한 쪽은 저희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통쾌함을 느꼈으면 좋겠고 또 이 시국에 조금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좀 절망에 빠져 계시다면 이 영화를 통해서 또 어떤 희망을 보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강식 캐릭터를 통해서 이번에 좀 관객들이 봤으면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시나리오를 읽고 그리고 촬영을 마쳤을 때 시국이 이런 시국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한 조직에 대한 풍자와 해악이 들어간 영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용기 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했고 그 용기 있는 어떤 작업을 선택한 한재림 감독과 그리고 배우들에게 굉장히 큰 어떤 애정을 느꼈어요. 그리고 영화가 개봉되면은 아마 굉장히 큰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 공격을 잘 감당을 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결심도 있었고요. 근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그런 지금 시국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국민들의 의식이 깨지고 사실은 그 전에는 다들 알고 있는 비합리적인 어떤 요소들이었는데 다들 그냥 가만히 묵인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영화라는 힘을 빌어서 저희는 그거를 좀 관객들과 공감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시국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시의성을 놓고 이제 굉장히 많은 평가를 해주실 거라고 보는데 사실 그 시의성과 이 영화를 한번 즐기고 나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영화가 던지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합리적인 권력의 나눔, 합리적인 법의 집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요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질문과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강식을 통해서 무엇을 보일까라는 것은 사실 이 캐릭터를 통해서 그냥 배우가 저렇게 망가질 수도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시스템 안에서 권력 뒤에 숨어서 아주 우아한 척, 품위 있는 척하면서 그들이 행하는 어떤 그런 우아한 말이 그 안에 숨겨진 그런 불합리하고 비정당성인 부당하고
비도덕적인 것들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처절한 폭력으로 다가가는지를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물을 좀 이렇게 망가뜨리고 싶었어요. 네. 우리 정우성 씨의 대답을 듣고 나니 얼마나 이 한강식과 이 영화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셨는지가 느껴지는 대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이 있으신 네, 중앙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스 뉴스의 아나나라고 하는데요. 류준열 배우한테 질문 드릴게요. 네. 이번에 극 중에서 조인성 씨랑 친구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외적인 부분이라든지 연기적으로 준비하신 게 있다면 짤막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조인성 씨와 친구 역할을 위해서 좀 준비하신 게 있다면. 뭐 일단 외형적으로는 사실 선배님이 워낙 동안이셔가지고 제가 크게 이렇게 부담은 안 됐고요. 근데 뭐 하나 재밌는 거는 아무래도 선배님이시다 보니까 제가 메이크업을 좀 안 하고 촬영에 임한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친구처럼 보여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그게 제가- 무슨 말이에요? 제가 많이 미안했어요. 제 탓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속으로는 사실은 그 제가 이런 그 큰 영화에 많은 회차 동안 선배님들과 호흡하는 게 첫 경험인데요. 가장 먼저 만난 선배님도 인성 선배님이었고, 근데 굉장히 그 원래 알던 후배처럼, 원래 알던 친구처럼 너무 편안하게 대해주셔가지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되게 형 동생처럼 지내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영화에서 만났다는 게 다른 사석 자리보다 만난 것보다 더 2배, 3배의 기쁨이 있지 않았나 네. 싶어요. 두 분의 케미도 기대해 볼게요. 워낙 또 그 영화계에서 후배들 잘 챙기기로 유명한 조인성 씨인데 또 이번에 류준열 씨와의 케미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오늘 정말 질문들이 많으신데 마지막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네. 아, 저쪽에도 있으시고 예, 이쪽 네, 질문을 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크니스 최정은 기자입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그 조인성 씨, 정우성 씨, 류준열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성우형 굳이 해주면 왜 안 돼요? 배성우 씨를 빼시는 한 거죠? 번만요. 한 번만. 영화의 꽃인데.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분께 질문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성 씨는 고교 때부터 사회로 이렇게 나갈 때까지 30년 동안의 그 변화하는 연기를 보여주셨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떤 연기 변화를 보여주셨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 정우성 씨는 권력자로서 이제 우습게 보이려 했다는데 어떻게 연기로 그런 풍자를 표현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류준열 씨는 선배들과 이제 작업하면서 크게 느낀 점이나 배운 점, 인상 깊었던 점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배성우 씨. 배성우 씨 앞으로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성우 씨 함께 이렇게 작업하시면서 가장 크게 기억에 남았던 일, 에피소드 부탁드립니다. 급하게 만드셨는데 너무 좋은 질문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역시. 네. 자, 일단 우리 배성우 씨부터 그럼 대답을 해볼까요? 네. 이번에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제작 보고회 때 질문 받은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될 것 같아요. 네. 영화 저- 촬영에서는 네. 촬영하면서는 뭐 제가 한 정확하게 며칠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매일매일 항상 굉장히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탐욕스러운 감독님과 어떻게든 뭔가를 더 하나 이 순간에 뽑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이 항상 공부였던 것 같아요. 즐거웠고. 매 순간이 네. 즐거웠고 공부였다. 준열 씨는 어떠셨어요? 이 선배님들과 함께 하면서. 저는 아무래도 학창 시절 때부터 그 선배님들의 연기 작품들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뭐 다른 후배 배우들과 마찬가지로 뭐 되게 처음엔 좀 신기했어요. 신기하고 진짜 이러려고 배우한 게 아닌데 진짜 이렇게 빨리 만났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놀랐고 일단 그 두 분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스타셔가지고 그 아무래도 조금 개인적으로 선입견 같은 게 없을 수가 없었는데요. 근데 그게 진짜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라고 들 정도로 뭐랄까 너무 인간적인 면들을 너무 많이 봐서 오히려 더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진짜 어떨 때는 그 뭐 가족들에게도 못할 그런 질문들을 선배님들께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제가 의지하고 촬영하면서 따랐고요. 성우 형 같은 경우에는 뭐 스크린이나 TV에서는 어렸을 땐 보지 못했는데 제가 학창 시절에 굉장히 사랑했던 연극 한 편이 있는데 그때의 주인공으로 연기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학교 친구들이랑 후배들과 같이 2번, 3번 보러 간 연극이 있었어요. 근데 영화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또 다른 신기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촬영 내내 되게 꿈 같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다 네. 만나고 싶었던 분들과. 네, 네. 네, 네. 정우성 씨 이번에 그런 풍자를 망가지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법의 이름으로 법의 뒤에 숨어서 조작과 은폐 그리고 자기 편의적 법 집행의 왜곡된 모습을 자행하면서 즐거워하는 한강식을 보시면 아마 제가 어떤 한강식을 만들었는지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조인성 씨 30년의 연기 변화 어떻게 준비를 하시고 임하셨는지. 초년 시절 어렸을 때의 태수와 사실 이 캐릭터가 저 혼자 만들어가기보다는 이렇게 시대를 관통하면서 새로이 만나는 캐릭터를 통해서 태수의 어떤 그 디테일한 변화의 모습들은 관계에 따라서의 그 변화의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그려지고요. 그리고 뭐 외적으로는 뭐 그 당시에 유행했던 어떤 스타일 어렸을 때는 뭐 그렇게 외적인 변화를 줬고 그리고 뭐 교련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시대를 상징하는 어떤 의상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초년의 검사로 돌아왔을 때는 이제 풋풋한 어떤 꼭 검사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셀러리맨의 어떤 풋풋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질문 원래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우리 기자님께서 계속 손을 들어주셔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자님. 네, 근데 질문이 많으니까 좋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네. 여기 있고요. 저 한재림 감독님께 안녕하세요. 질문 드릴 거예요. 네, 왼쪽 끝에.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저 민주의 소리 이소희 기자고요. 네. 제가 오기 전에 프레스킷 읽어보니까 감독님이 이 영화 각본 쓰셨는데 착상을 2014년에 하신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근데 어쨌든 이게 그 대한민국 권력자들의 부조리에 대해서 다루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각본 쓰시면서 좀 영향을 받거나 인상 깊었던 사회적 사실이나 사건이 있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시고 특별히 그 권력자들의 비리와 부패를 다룬 영화인데 검찰을 겨냥한 영화잖아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권력자들의 부패가 있는데 왜 검찰이었나 이런 것도 좀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감사합니다. 자, 2014년에 착상을 하셨는데 그때 어떠한 사건이나 사실이 있었는지. 그 2014년인지 잠깐만 13년인지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네. 언제 시나리오를 내가 줬지? 나한테는 지금 몇 년도 16년이지. 네. 15년 작년에, 5월달에 받았으니까. 작년 5월에 15년. 받으셨고요. 네. 그럼 14년이 맞습니다. 14년에 모른다고 하면 안 돼. 이제는 아니 알아야 돼요. 어떤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되게 풍자극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네. 있었어요, 제가. 네. 그래서 한국의 진짜 권력자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가 사실 정권이 바뀌면 권력이란 게 이제 계속 바뀌는데 어떤 바뀌지 않는 권력이 있는 것 같았고 그 세계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저 그냥 개인적으로 저 법조인 뭐 그런 어떤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정권을 바꿔나가고 그러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저 사람들의 힘, 과연 그게 어떨까라는 궁금함이 먼저 저한테 시발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은 두 번째 질문이 왜 검찰인가라는 네, 얘기에도 네, 네. 부합되는 네, 얘기시네요. 네, 네, 네. 네, 워낙에 풍자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한 이제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시작된. 네네네. 네. 또한 사실은 제 주위에 뭐 후배 검사 후배 고등학교 후배나 뭐 친구나 되게 평범하거든요, 사실. 근데 왜 이런 우리 검사 비리나 혹은 권력형 비리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벌어지나라는 궁금증? 왜냐면 되게 너무 또 평범하고 되게 착하고 셀러리맨 같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검사님들도 그런 거에 대한 호기심도 되게 좀 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감독님의 호기심이 영화에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는 저희 포토타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포토타임 전에 마지막으로 더킹 제작 보고에 함께한 소감과 함께 끝인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성 씨부터. 네, 오늘 갑자기 날이 또 추워져가지고 맞아요. 오시는 예. 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아침에 또 만나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1월달에 개봉하니까요. 그때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멘트를 다 해주셨어요. 예, 우리 조인성 씨가. 정우성 씨. 네, 인성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성우 씨.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뵙겠습니다. 류준열 씨. 네, 앞선 선배님들과 같은 마음이고요. 뭐 어쨌든 이 더킹의 시작이 오늘 첫 시작인 것 같아요. 첫 시작이고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정말 와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더킹이 뭐 시국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어떤 무슨 정치적인 영화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왜 옛날에 1월에 뭐 TV에 마당놀이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되게 흥겨운 마당놀이처럼 보시면 아마 되게 즐겁게 흥겹게 볼 수 있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성 씨 모십니다. 네. 박태수의 역할을 맡으면서 스펙트럼 넓은 긴 시간 동안에 박태수를 그릴 텐데요.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정면, 예, 그리고 오른쪽, 정면 아래쪽도 좀 봐주시고요. 조인성 씨의 스크린 연기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렸는데 이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더킹 조인성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씨 모십니다. 네. 네, 오늘 한강신 역으로 분한 우리 정우성 씨 역시 화보집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따뜻한 골덴 소재로 의상을 표현해 주셨는데 정면 아래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정면 위쪽 정우성 씨가 그린 한강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트로 멋지게 코디를 하신 배성우 씨 왼쪽부터 시선 자연스럽게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이번 더킹에서 100% 연기 혼을 불태워주신 우리 배성우 씨 정면 위쪽 봐주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내 류준열 씨 정말 이번에 멋진 연기를 선보여 주셨는데요. 왼쪽부터 시선 자연스럽게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류준열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조인성 씨, 정우성 씨, 배성우 씨 다시 모십니다. 네, 더킹의 네 분의 주역, 네,
자, 지금 서로 자리 배치 때문에 백성우 씨. 자, 시선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더 킹입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는 네 분의 배우분들.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정면 위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재린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자, 한재린 감독님이 이끄시고 지금 서로 자리 배치가 치열한데요. 센터 자리 배성우 씨가 차지합니다. 네, 시선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 아래쪽 한번 부탁드리고요.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재린 감독님과 조인성 씨, 정우성 씨, 배성우 씨, 류준열 씨, 정말 보기만 해도 기대가 되는 이 조합. 마지막으로 더킹 파이팅을 한번 외쳐볼까요? 더킹 파이팅!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인성, 정우성, 배성우, 류준열, 그리고 한재린 감독님과 함께한 더킹 제작 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리수거를 생활합시다. 병, 또 병, 캔, 아도, 캔. 에휴, 너도 어제 엄청 달렸구나. 아, 식빵년들 때문에 분리수거가 꽉 찼어. 뭘 저렇게 처먹은 거야? 뭐지? 저 말발굽? 너만 모르는 맥주. 못 먹어봤지? Hessens Glück, Funkstätter.